혹시 가족이나 부모님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서 갑작스럽게 시설로 모셔야 되는 상황이신가요?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요양원이랑 요양병원 어디로 모셔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요양원은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환자가 병원에 내야 하는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상태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르고 입소하실 수 있는 조건도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처음 접하시는 거라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요양병원 상담 10년차 실장님이 하나하나 작성해 주신 정말 확실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딱 5분만 집중하시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파악하실 수 있고 현재 우리 부모님 상태에 딱 맞는 시설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요양백서 정성요양병원의 문희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부터 알려드릴게요. 요양원은 일상생활을 돕는 복지 돌봄 시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2의 집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식사를 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보조로 도움을 주십니다. 또 목욕이나 개인 위생 관리도 도와주시죠. 요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운동 프로그램이나 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양병원은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치료에 중점을 둔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구체적으로 전문의가 매일 회진하고 있고요. 간호사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만약 응급 상황이 생기면 즉시 대처가 가능하고 전문 재활치료 같은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 요양병원의 특징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요양원에서는 의료진이 없고 요양병원에는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 서비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양원에서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해주고요. 약 복용 시간을 챙겨줍니다. 실제로 한 보호자분은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매일 식사도 챙겨주고 약도 시간 맞춰 드시게 해주시고 이런 기본적인 케어를 정말 잘해주셔서 좋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24시간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상주하면서 매일 회진을 돌고 정기적인 검사와 처방을 내립니다. 전문적인 재활치료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죠. 상담을 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당뇨랑 고혈압이 있으신데 어디로 모셔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런 경우 보통 요양병원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요양병원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매일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약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실까요? 아프신 분들은 다 요양원에 가시는 거 아닌가? 하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요양원은 기본적으로 혼자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이 가십니다. 예를 들어 식사는 하실 수 있지만 조리가 어려우시다던가 걸으실 수는 있는데 목욕을 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죠.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요양원에 가시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장기 요양 등급이란 걸 받으셔야 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등급을 받은 분만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등급이 없으면 요양원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구체적인 비용은 뒤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요양병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가시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흔히 나이 든 분들이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요양병원은 나이 제한이 없어서 젊은 분들도 가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 암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하신 분, 수술 후에 재활이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 모두가 요양병원에 가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주 질문해 주시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어머니가 밤중에 갑자기 아프시면 어쩌죠? 이런 부분인데요. 요양원에서는 응급 상황이 생기면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하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응급처치는 119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오신 75세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는데 뇌경색 후유증으로 재활치료가 좀 필요하신 상황이었거든요. 요양원에서는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셨습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어르신이 거동은 가능한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좋고, 전문적인 치료나 재활 또는 24시간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요양병원을 추천합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이 있으신 경우, 수술 후 회복 중이신 경우, 밤중에 응급 상황이 생기실 수가 있는 경우,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잘 이해되셨을까요? 결국 환자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비용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바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적용되는 보험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먼저 요양원의 경우 장기 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20%에서 최대 60%까지 차등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반면 요양병원은 조금 다른 체계로 운영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실제 병원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치료나 처방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보통 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요. 생각보다 금액의 차이가 큰데? 생각하셨죠? 네, 맞습니다. 환자들의 상황에 따라 지원받는 서비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도 큰 편입니다. 크게 비용이 다른 부분은 첫 번째, 병실의 선택입니다. 다인실을 선택할 경우에 기본 건강보험만 적용됩니다. 당연히 1인실이나 2인실 선택 시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두 번째, 간병 서비스 선택입니다. 공동 간병을 선택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 간병을 선택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생기겠죠? 보통은 비용을 줄이시려고 공동 간병, 즉 한 병실 내에 공동 간병인을 두고 쓰시는 방식을 많이들 선택해 주십니다. 세 번째, 치료 항목입니다. 재활치료나 물리치료 추가 시 별도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요양병원은 환자의 상태 그리고 등급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다르게 되고요. 선택하시는 서비스에 따라 비용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전에 상담을 통해 예상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고 예상 비용을 정리해 드리는데요. 정확히 처음부터 얼마다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환자분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세세한 내역을 모두 알아야만 안내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는데요.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양원은 장기 요양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 수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선택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어디로 모셔야 할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할까요?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의료적인 관리가 얼마나 필요하신지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혹은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필요로 하신다면 요양병원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3개월 내에 입원하신 적이 있거나 밤중에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신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실제 사례로 지난달 저희 병원에 오신 73세 김할아버지의 경우에 평소 고혈압 약과 당뇨약을 드시는데 자주 깜빡하셨다고는 했습니다. 또 밤중에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셔서 가족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요양병원에 오신 이후에는 의료진들이 우리 약 복용을 관리해드리고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대처가 가능해지면서 많이 안정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실 부분은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혼자 하실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시는 겁니다. 식사나 화장실은 혼자서 가능하신지, 걸을 때 많이 불편하시지는 않은지, 대화는 잘 통하시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체로 가능하다 하신다면 요양원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시설 중 한 시설을 선택해야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까요? 요양병원을 보실 때에는 의료 서비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의 선생님이 24시간 계시는지, 간호사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시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재활치료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인근에 종합병원들과 협약을 맺고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더 좋겠죠? 반면 요양원은 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충분히 계신지, 어르신들의 식사는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목욕이나 기본적인 케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 여가 시간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의료진이나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바로바로 물어보시고요. 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설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실제 우리 부모님을 케어할 분들입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비용과 장기 계획도 꼭 고려하세요. 앞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얼마나 오래 계실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거리라면 더 좋겠죠? 혹시라도 결정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조금은 정리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복지시설이냐, 의료기관이냐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둘째, 의료 서비스의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셋째, 입소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 넷째, 비용과 보험 적용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선택에는 오늘 말씀드린 부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요양백서 채널에서 어려운 부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성요양병원의 문희진이었습니다. 저희 정성요양병원은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고요.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과 따뜻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 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 요양백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